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면 안 되는 공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국어에 대해서 자세히 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수학, 또 탐구, 또 영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하죠, 친구들? 바로 기본서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게 난 기본이 안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이제 암울해진다라는 거죠. 진짜 암울해집니다. 예. 기본서로 돌아가는 순간 암울해져요. 그럼 기본서가 수학에 필요가 없나요? 절대 아니죠.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왜 기본서로 돌아가는 건 암울할까요? 양이 엄청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본서의 문제랑 모의고사의 문제랑 유형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사실 기본서를 열심히 파도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못 본다? 라가 이게 아니에요. 모의고사에 적응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모의고사의 수학,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수학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기본 내용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수학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요, 기본 내용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몇 가지만 탁탁탁 알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다시 기본수로 돌아가면 엄청난 내용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모의고사로 들어오면 또 다 까먹는다라는 거죠. 저번 시간 얘기했죠. 고3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밸런스다. 우리가 수학만 무식하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조금 공부해서 최대 효과를 내야 돼. 이렇게 최대. 조금 해가지고 최대를 뽑아내야 돼.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서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기본서가 뭐냐면요, 정석, 그리고 개념,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죠, 굉장히 쉬운 기본서 있죠. 아름다운 셈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쉬운 문제 집이죠, 사실. 근데 무시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아셈 같은 거는 풀어야죠.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겠어요? 사실 이건 좀 어렵죠. 그런데 정석이냐 개념 원리를 풀다가 모의고사로 넘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거 진짜 어렵게 풀었어. 어렵게 푼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연습 문제를 푸는데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요.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를 답을 본다. 네, 구체적이죠. 네, 그러면 어렵게 푼 거예요. 알겠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봐요. 3분의 1씩이나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연습 문제를 이제 안 보고 풀죠. 답안지를.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맞죠. 아, 진짜요? 네, 진짜 그래요.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이 그런데. 아니면 2분의 1 정도 답을 본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2분의 1로 바꿀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네. 그러면은 진짜로 어려워요. 뭔 소리냐면 진짜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석이나 개념을 죽어라 팠어. 근데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져. 아무런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앞에 내용을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3학년 걸 공부하는데 2학년 초반에 배웠던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석이나 개념 원리를 공부하러 돌아가면 망한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이럴 때는 우리의 이제 정말 좋은 문제집이 있죠. 뭐죠? 교과서다. 교과서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은 교과서 진짜 잘 나왔대요. 익힐 때도 있고. 왜냐면 빨리 풀어요. 빨리 풀고 교과서라고 해서 뼈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뼈대가 다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정석이 안 좋은 책은 아니지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모의고사에 적용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제가.
개념원리나 정석을 쓰고 싶으면은 선행학습을 해라. 1년 정도 빨리 빼라. 그러면은 이거는 모의고사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선행학습도 그렇고 이거 너무 어렵다 수학이, 나는 뭐 학교 진도대로 따라갔다, 그러면은 절대 개념원리나 정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뼈대만 잡고 빨리 모의고사에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네.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고 뭐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만 적응을 못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모의고사 안 나왔다 그래서 수학 잡고 있는다, 그러니까 기본서 잡고 있는다, 그러면 성적이 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가 안 나왔으면 교과서 꼭 기억하세요. 3번만 푸세요. 3번만. 처음부터요. 처음에는 뭐 다 풀어야죠. 이 전 내용. 요거 보름이면 풀어요. 보름. 15일. 15일이면 풀거든요. 그 다음에 뭐를 몰라서 다 푼 거. 모르는 거. 또 실수해서 틀린 거. 요거 2개. 요거 2개만 체크해서 요거 2개만 한 번, 2번 푸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머릿속에 뼈대가 잡혀요, 수학에. 알겠죠? 그 다음에 재빨리 모의고사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빨리 모의고사 문제 적용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성적은 뭐 사실 80은 못 넘겠죠. 80은 너무 솔직히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75가 어디예요? 그리고 5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75점 맞을래요? 50점 맞을래요? 그럼 이거 맞는 것도 낫지 않아요? 그렇죠? 네. 공부 조금 하고 75점 맞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꿀팁이에요. 이러면은 하루에 3시간 공부해야 될 게 1시간으로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2시간 동안 뭐 하죠? 다른 과목 공부해야죠. 알겠죠? 여기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절대 기본서로 돌아오지 말 것. 그럼 성적 잘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쭉 이어가세요. 알겠죠? 만약에 내 수학이 잘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페이스대로 쭉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또 건드리면 안 돼. 누가 막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수학 공부, 이거 하나 얘기 드리겠다. 수학 공부 하는데 이게 나야, 나. 근데 내가 안 나왔어. 옆 사람이 있어. 옆 친구가 있어. 얘는 이렇게 잘 됐대. 그럼 나도 이거 따라해봐. 또 옆 사람, 또 옆 사람. 옆에 2가 있었어. 얘는 이렇게도 올랐대. 그럼 또 따라해봐. 이러면 내가 배로 오를까요? 아닙니다. 망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뭐 잘 나왔어. 더 잘 나오고 싶어. 옆에 거 뺏어서 또 해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히 유지해야 돼. 옆 사람이 했던 거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만 참고할 뿐이지 전체를 드러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좀 너무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했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죠. 알겠죠? 오늘 제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건데요. 제 공부 방법들이 또 팁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코치 받는 거죠, 1대1로.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잘 생각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핵심은 뭐라고요? 밸런스다. 자, 이해됐죠? 기본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 깨진다, 밸런스가. 자, 수학 이해됐죠?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팁을 줬어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국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학으로 건너갈 거예요. 알겠죠? 올해 안에 수학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어가. 최대한 한번 빨리 빼보도록 할게요. 자, 알겠죠? 네. 수학 그래도 한 6월달 정도면 수학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정도면 최대한 빨리 빼면 수학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은 그래도 좋은 학원 강사님이 많으니까. 알겠죠? 네. 영어로 탐구로 넘어갈게요, 탐구. 자, 탐구 핵만 딱 짚을게요. 하지마. 아직 할 때가 아니야. 알겠죠? 하지마. 하면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학교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아니 학교에서 제가 탐구를 안 가르쳐줘요 라고 하면 과목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알겠죠? 지금 탐구에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니에요. 3월달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 영상을 6월달에 봤다 그러면은 해야 돼. 6월달에는 기본 정리를 해야 돼요. 기본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9월에 봤어. 안타깝다. 9월에 봤어. 네. 탐구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당장 하세요. 알았죠? 네.
이게 시기마다 해야 될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탐구는 공부하면 올라. 무조건 올라요, 여러분. 탐구는. 공부하는 방법 나중에 얘기할 건데, 기본 알려주면 딴 거 없어요, 그냥. 기본 정리하고요. 딱 열을 딱 10일 딱 잡아놓는 거예요. 기본 정리를 싹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모의고사 푸세요. 그럼 돼요. 진짜요? 네. 이거는 아까 그 국어 할 때 이야기했죠. 화작문 할 때 이야기했죠. 문제로 잡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본서로 잡는 부분이 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탐구는 절대적으로 문제로 잡아야 돼. 진짜요. 기본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문제로 넘어오지 않으면 탐구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기본은 학교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학교 걸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3월달부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성적 너무 안 나와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알았지? 탐구는 6월부터 해도 내 학교를 꾸준히 따라갔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말한 탐구의 데드라인은, 그러니까 끝 라인은 35점이에요. 혹은 30점. 근데 만약에 내 탐구가 20점이야. 20점대야. 혹은 10점대야. 그럼 무조건 하세요. 3월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본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6월달부터 뭐 기본기 잡고 한다라고 해도 조금 시간이 늦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10점이나 20점 맞았어요. 3월부터 어느 정도 기본은 잡으세요. 알겠죠? 뭐 EBS 그 강의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원래 인강은 절대 추천하진 않거든요. 인강을 들어서 성적이 절대 오르지는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사탐, 과탐. 얘는 올라요. 알겠죠? 그럼 EBS 과목을 들어도 절대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어. 그리고 국어. 여러분, 영어, 국어는 안 올라요. 장담하는데 절대 안 오릅니다. 왜요?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영어는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영어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사탐, 과탐은 웬만하면 인강을 보세요. 혹은 학교 수업을 들으세요. 이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딴 거 얘기해야 되니까. 엄청 욕먹겠다.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 뭐 인강 저도 들어봤는데 막 감각적으로 어떻게 독해하라고 독해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알겠죠?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 사실 단어 자기가 외워야 되고 문장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지 누가 옆에서 알려준다고 해서 다 오르진 않아요. 단 기초가 너무 없다. 그러면 들어야 되죠. 알겠죠? 성적이 너무 안 나와. 그래서 기초가 너무 없어. 그러면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죠. 수학은요? 수학은 반반. 딱. 뭔 소리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성적이 80점 이상 나와요? 인강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80점 나온다는 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70점은요? 70점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사실. 70점이라는 건 2점과 3점을 대충 맞고, 대부분 맞고, 4점을 한 절반 정도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70점 나오거든요? 이 정도도 사실 인강 들어서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모의고사 푸세요. 그럼 올라요? 네, 오릅니다. 답 보지 말 것.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수학 30점이야, 40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빨리 보세요. 알겠죠? 이게 그 성적마다 달라요. 알겠죠? 네. 그럼 영어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영어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흔히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라서 너무 쉬운데 문법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즘 누가 문법 공부합니까? 진짜 서울이나 경기도 천안까지, 그러니까 충청남도 위쪽 지역까지는 사실 문법을 안 가르쳐요, 학원에서. 예,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뭐 광주, 막 대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문법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 문법을 가르치면은 굉장히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 공부인 거죠, 사실. 예, 문법 몰라도 해석이 돼요? 네, 해석이 돼요. 알겠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요즘 그 서울 그 유명 강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강의를 봐도 괜찮아요, 사실. 그러면 문법에 의해서 해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단어가 가진 뜻 중심으로 웬만한 문장을 풀어내요. 알겠죠? 영어 공부에 대한 것들은 저도 나중에 강의 할 거니까 그때 많이 좀 짚을게요. 핵심은 문법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 구조를 잡으세요. 아니, 문법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문장 구조를 잡습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네, 진짜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문장 구조 어떻게 잡아요? 이거는 인강을 좀 들어도 괜찮고요. 사실 아까 듣지 말라고 했는데 인강을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제가 맨날 이렇게 강의해 주는데 해석을 쓰고 그 해석을 누가 고쳐주면 제일 좋아요. 이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과외를 하면은 이제 애들한테 그 해석을 써오라 그래요. 수능 다 뭐죠? 수능 교재를 다 이제 뭐죠? 그걸로 할 거거든요. 수업 교재를 다 수능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해석을 써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틀리는 다고 다 하나씩 고쳐줘요. 그럼 엄청 고치죠, 뭐. 그래서 한 지문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 문제요. 요거 하는데 어떤 경우는 1시간 걸려요, 1시간. 설명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를 잡아주고 틀린 거 고쳐주면 학생들이 조금 감을 잡아요. 문장 구조에 대해서. 그럼 다음 거 또 숙제를 예제해 준 다음에 또 해서 고쳐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근데 영어는 사실 뭐 이게 학원마다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서 고민이 좀 되긴 돼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단어 외워야죠. 단어만 주거로 외워도 돼요. 그냥 뭐죠? 그 수거. 이건 빨리 외우세요. 알겠죠? 3월 달에 영어가 좀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이거 먼저 일단 해서 이거 먼저. 그러니까 영어 리딩을 뚫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잠깐만 얘기해주고 마칠게요. 단어는 금방 뚫어요, 여러분들. 단어래. 리딩은 금방 뚫어요. 문장 구조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능이 최고 권위의 문장 구조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빼먹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 공부한다고 하면서 토익이나 토플, 그쵸? 토플이래. 토플, 또 탭스 하죠. 그쵸? 그리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옆 친구가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이 공부를. 근데 요걸 공부한다 그래서 수능이랑 관련이 크게 없어요. 알겠죠? 진짜요? 네, 진짜 없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의 쓰임이 달라요, 쓰임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계좌 이체해 주세요, 돈 송금해 주세요, 이런 거를 생활할 때 안 쓰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영어, 은행 용어들이 토익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능에는 그런 용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어의 쓰임이 다르고요. 문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익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텍스트도 그렇고. 그런데 문장 구조는 수능이 제일 어렵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능 영어 공부 뭘로 해요? 하면 수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안 맞아. 문장 스타일이 안 맞아요. 일단 요거 됐죠?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단어 수거하고 근데 안 맞다는 거 했죠? 까먹었어. 할 내용들 갑자기 영어 기억이 안 난다. 어쨌거나 토익, 토플, 탭스랑 수능이랑 다르다. 네. 이거 기억났어요. 문장 구조를 어떻게 잡는지 얘기한다 했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는요, 딱 50일이면 끝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0일이면 다 누가 봐도 해석할 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해석 못하는 게 AB 문장 구조. AB 문장 때문에 뭐죠? 그 수거, 다시 한번 수거죠, 수거. 요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냥 콤마 해석법. 뭐 이런 거. 콤마 쓰임 너무 다르니까. 요거에 따른 문장 구조가 달라지고요. 병렬. 같은 거죠, 사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보고 해석하는데 50일이면요. 완벽하게 잡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능에서 공부할 때 리딩은 마지막에 뚫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수거랑 단어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알겠죠? 그러니까 리딩은 금방 잡으니까 내가 수거랑 단어가 괜찮아. 막 한 지문 해석하는데 한 2개 정도밖에 몰라. 그러면 영어 한 80점 정도 나오거든요. 이래도 괜찮아요. 금방 올라요. 리딩만 잡아도 금방 오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듣기. 내가 듣기가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보는 순간 바로 듣기 시작하세요. 알겠죠? 듣기 어떻게 온 거예요? 수능 카이스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KIC 요거 네이버에 KIC라고 치면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이라고 딱 떠요. 네, 진짜 떠요, 이거. 여기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영어 듣기 기출문제 보고요. 한 4년치? 5년치? 외우세요. 이거 1번부터 듣기 그 번호 있죠? 번호 따라서 여러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듣기 대본이 양식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요거 4, 5년치면 외우잖아요, 듣기? 그러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듣기를 웬만하면 하나 안으로 끊어요. 하나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 듣기 해서 틀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실력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방송, 영상 보는 순간부터라도 듣기는 꼭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듣기는 빨리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좋아요. 자, 알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수능 또 모의고사 성적 안 나왔을 때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목별로 최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해됐죠? 이해됐을 거라 믿습니다. 또 공부하다가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여기 그쵸? 알고의 다음.net로 메일이나 또 그 쪽지 주시면요, 또 확인하고 영상 만들고 또 최대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모두 안녕!